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익혀라. 허버트 제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허버트 제임스가 말했듯이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익혀라.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행복이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해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대단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되면, 넓은 집을 가지게 되면, 좋은 차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 믿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삶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 숨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뜻한 아침 햇살, 오랜 친구와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바쁜 일과 중에 즐기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하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행복의 90% 이상이 우리의 관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행복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닌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요소는 긍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밝게 생각하면 돼 하고 말하지만 진정한 긍정적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긍정성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고 해볼까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날씨가 좋지 않네. 우산도 들고 다녀야 하고 귀찮고 불편해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비가 와서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겠네. 식물들이 자라기에 참 좋은 날씨야 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번째 사람이 비가 주는 불편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긍정적 사고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긍정적 사고의 놀라운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더 쉽게 찾아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덜 지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체적인 영향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회복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바로 수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며 노년기의 삶의 질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긍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행복한 습관 만들기입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복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맛있는 점심 식사, 동료의 따뜻한 말 한마디, 퇴근길에 만난 예쁜 꽃 한 송이처럼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처럼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작은 친절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 주변의 소리,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현재에 대한 집중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스트레스 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호흡법입니다. 하루 단 5분만이라도 깊은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식 호흡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를 줄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4초로 맞추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급격히 올라가는 순간에 이 호흡법을 실천하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는 운동은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활동과 성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일과 관련된 연락을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업무 관련 생각을 멀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이러한 스트레스 관리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요소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행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때만큼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대화가 쌓이면서 가족 간의 이해와 공감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추억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보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때로는 새로운 관점과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이나 동호회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주말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줍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행복에 투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자기 성장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주며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번 장에서는 자기 성장을 통해 행복을 찾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었어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너무 이른 때도 너무 늦은 때도 없습니다. 76세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의 이야기나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등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서툴고 실수투성이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 독서하기, 일주일에 2번 산책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목표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돌봄입니다. 때로는 자기 돌봄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기 전에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것은 타인을 돕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길게 목욕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거나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성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와 도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작은 첫걸음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복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상으로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